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찰학 서준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 1월에 즉 2025년 1월에 여러분들 서준호 경찰학 적중 모의고사 1회 문제 해설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경찰학 적중 모의고사 여러분들 2회 문제와 해설 강의로 또 만날 수 있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월 1회 서준호 경찰학 적중 모의고사를 저의 네이버 카페와 그리고 공무원 수험 커뮤니티 영철 공방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꾸준히 만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2025년 1차 순경시험이 이제 여러분들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월 15일 수업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3월 15일 1차 순경시험 이전에 2025년 2월 서준호 경찰학 적중 모의고사가 여러분들 시험 고득점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여러분들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을 보면 경찰의 의의를 물어봅니다.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죠. 박스형 문제이고 개수형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박스형 그리고 개수형 여러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지문의 옳고 그름을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 잘 발휘하셔서 옳고 그름 제대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기억 볼까요? 자, 로버트 필이 나오죠. 여러분 로버트 필은 영국 근대 경찰의 아버지고 영국의 수도 경찰청을 창설한 인물이죠. 이 로버트 필이 경찰 지휘 활동, 경찰 지휘 지침 거의 20개 정도에 대한 내용을 주장을 했죠. 자, 로버트 필은 범죄의 무죄를 경찰 효과의 가장 좋은 증명이라고 주장했다. 여러분, 경찰 효과가 가장 효과적으로 증명되는 결과치, 그게 뭐죠, 여러분들? 범죄의 무죄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기억은 여러분들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니을 봅니다. 니은. 자, 니은을 보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나오죠.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활동만 포함한다. 옵니까? X입니까?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활동 플러스 비권력적 활동을 모두 포함했죠. 자, 다음 여러분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활동과 비권력적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자, 여러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활동만 포함했고 비권력적 활동은 포함하지 않았죠. 따라서 여러분들 니은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디귿 지문 봅니다. 일반 행정기관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과 함께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도 준다. 옵니까? X입니까? 여러분 정답은 X죠. 여러분 일반 행정기관은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 활동만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 활동은 어떤 기관이 합니까? 보통 경찰 기관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디귿 지문 역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리을 봅니다. 16세기 독일입니다. 여러분 16세기는 어떤 시대죠? 바로 중세국가 시대죠. 그런데 16세기 독일 대국경찰법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경찰이 내무행정만을 의미했다. 여러분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 중세시대에 내무행정만을 의미했나요? 틀렸죠, 여러분.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는 보외 행정을 제외한
국가행정 전체를 의미했고 내무행정만을 의미한 것은 17세기 경찰국가 시대죠. 그래서 리을 지문 역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죠? 디귿 틀렸죠? 리을 틀렸죠. 자, 다음 여러분들. 미음목. 1931년 독일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을 물어봅니다. 1번. 현행법의 범위 내이어야 하고 2번.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직무 범위를 소극 목적으로 설정했죠. 그리고 이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법 해석이 아니라 입법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미음 지문 역시 옳은 지문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 그럼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 1번 문제는 어느 정도의 변별력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쉬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1번 문제, 여러분 출제 가능성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 2번 문제의 주제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강조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물어봅니다. 자,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뭔가가 정리가 돼야죠. 1번 멜러리 사건, 2번 맵 판결, 3번 에스코베도 판결, 4번 미란다 판결. 맞죠, 여러분? 자, 그럼 먼저 1번 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1번. 그럼 1번은 멜러리 사건이네요. 자, 멜러리 사건의 의미가 뭡니까? 체포를 하게 되면 법관에게 즉시 인치를 해야죠. 그런데 법관에게 즉시 인치하지 않고 받아낸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거죠. 따라서 1번 옳은 질문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2번 봅니다. 2번의 핵심 용어는 미란다 판결이죠. 여러분 미란다 판결은 여러분들 너무 쉽죠? 묵비권, 진술거부권, 피의자의 권리. 여러분 2번 옳은 질문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번을 보면 매 판결이 나오죠. 여러분 매 판결도 쉽죠. 불법적 수색, 불법적 압수로 얻은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거죠. 3번 역시 옳은 지문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4번 봅니다. 여러분 4번을 보면 블랑코 판결이 나옵니다. 여러분 블랑코 판결은 그 역사적 의의가 국가 대상 청구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죠. 그런데 이 블랑코 판결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도 아니고, 그리고 뒤에 보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이런 블랑코 판결은 국가배상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요, 에스코베도 판결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2번 문제 정도 수준의 난이도 여러분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볼까요? 경찰의 임무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한다. 자, 각각 지문에 옳고 그름의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기읍 지문입니다. 기읍, 공공의 안녕이라는, 여러분 공공의 안녕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있죠. 법질서의 불가침성, 국가의 존립, 국가기관 기능성의 불가침성, 개인의 권리, 법익의 불가침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공의 안녕은 성문규범의 통째죠. 자, 그리고 이 중에서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가
법질서의 불가침성이죠. 따라서 기역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니은 봅니다. 여러분, 니은은요, 공공의 질서예요. 자, 여러분, 이 니은 지문은 아마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여러분, 공공의 질서와 관련된 경찰권의 발동. 이것이 지속행위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공공의 질서와 관련된 경찰권의 발동은 지속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경찰행정관청의 대량권에 맡겨집니다. 따라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대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러분들 니은 지문,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질문 봅니다. 자, 3번의 주제는 위험 혐의죠. 여러분, 위험 혐의가 뭡니까? 위험이 예측되기는 하지만 또한 위험이 없을 것 같기도 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이때 이 위험 혐의의 경우 직접적인 경찰권의 발동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부분이 틀렸어요. 여러분, 위험 혐의는요, 원칙적으로는 직접적 경찰권의 발동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험교사 차원의 예비적 조치는 가능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디귿 지문이 어디에서 틀렸냐면 직접적인 경찰권의 발동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직접적 경찰권의 발동이 불가하다. 따라서 여러분들 디귿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리을 봅니다. 리을의 주제는 오상위험이죠. 여러분, 오상위험이 뭐죠?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아예 잘못 긍정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위험 혐의의 경우에는 경찰권의 발동 불가하죠. 그리고 오상위험의 경우 위법하죠. 자, 그리고 오상위험에 근거한 경찰권의 발동은 위법하기 때문에 경찰관에게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고 위법하니까 국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리을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의 표시 니은 디귿이 틀렸죠. O, X, X, O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1번 문제부터 3번 문제까지 여러분 부디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틀리지 말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 4번 문제를 보면 니도어퍼가 주장 자,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경찰 문화라는 파트에서 출제되는 영역이죠. 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앞쪽에는 냉소주의, 오른쪽에는 회의주의, 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져야 합니다. 먼저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의 공통점도 있었고 차이점도 있었죠. 그것이 문제화된 겁니다. 1번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는 공통점을 가지네요. 어떤 공통점? 여러분 냉소주의, 회의주의 모두 의심합니다. 의심에 근거한 불신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봅니다. 냉소주의 극복과 관련된 겁니다. 자, 여러분,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기부여 이론 중에 맥그리거의 스 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여러분, 맥그리거의 X 이론은 인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인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권위적, 강압적, 명령적 관리 전략을 사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명령적인 관리 전략을 발휘하면 냉소주의가 극복됩니까? 아니죠. 따라서 맥그리거의 X 이론에 입각한 관리 전략이 아니라 맥그리거의 Y 이론에 입각한 민주적 관리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3번 봅니다. 여러분, 냉소주의는요, 모든 대상이 그냥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싫어하는 것에 아무런 근거 없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 옳은 지문. 자, 그럼 4번을 보면 회의주의를 물어보죠. 여러분, 회의주의는 냉소주의와는 다르게 그래도 조금 싫어하는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신뢰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나름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개선 의도가 어느 정도는 있죠. 따라서 4번 지문 역시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5번 문제에는 하이덴하이머라는 인물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 하이덴하이머는 부패의 유형, 부패의 정의 이런 것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부패의 정의, 부패의 유형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네요. 1번 봅니다. 여러분 1번을 보면 회색 부패가 나오죠. 여러분 하이덴하이머는 먼저 백색 부패, 회색 부패, 흑색 부패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회색 부패는 뭐냐? 여러분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색 부패는 얼마든지 흑색 부패로 변제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된다. 자, 다음 여러분들 2번 볼까요? 자, 2번을 보면 업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있는 뇌물을 수수했네요. 여러분,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다툼의 여지 있습니까? 없죠. 뇌물 수수는 명백한 부패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흑색 부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2번 지문 역시 옳은 지문이죠. 다음 여러분들 3번을 보면 시장 중심적 부패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장 중심적 부패가 나오면 무조건 설명하는 부분에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결과이다. 여러분 이 높은 가격이 뭡니까? 여러분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이 있죠.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더 공급이 가겠죠. 맞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3번 역시 옳은 지문이죠. 4번 봅니다. 여러분 4번을 보면 관직 중심적 부패가 나오죠. 여러분
관직 중심적 부패가 나오면 어떤 용어가 따라와야 되느냐? 권위를 남용한다라는 용어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4번 지문을 읽어보면 공중의 이익에 손해를 가져올 때 부패가 발생한다. 여러분, 공중의 이익에 손해를 가져오는 부패. 그거 관직 중심적 부패가 아니라 공익 중심적 부패죠. 따라서 여러분들 4번 지문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따라서 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6번 볼까요? 자, 6번을 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물어보네요.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옳지 않은 것이 모두 몇 개인가? 박스형이고 개수형입니다. 차분하게 살펴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기억 제문 볼까요? 자,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가 있는데 이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됐네요. 자, 그러면 안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여러분, On가요? X인가요? 여러분, 이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여러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다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가 14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당연히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겠죠. 따라서 기억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니은 지문 봅니다. 여러분, 니은 지문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특정 직무 관련자들과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 이런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특정 직무 관련자와 수의계약 체결하면 안 되죠. 왜요? 직무 관련자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그 수의계약에 참여한 자가 만약에 한 명밖에 없으면 한 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수의계약 체결자가 특정 직무 관련자이더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은 지문이 틀린 지문인데 어디가 틀렸냐?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니 이 수의계약에 참여한 사람이 한 명뿐인 경우에는 특정 직무 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니은 지문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디귿 겁니다. 여러분, 이 디귿 지문은요, 아직 우리 시험에 한 번도 기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출제를 한 거죠. 자, 여러분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공직자가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신청,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신고, 신청, 제출해야 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그 자신입니다.
그러면 소속기관장은 신청, 신고, 제출, 자기한테 합니까? 이거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소속기관장 그 자신이 신고, 신청, 제출 대상자에 해당하면 누구에게?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디귿 지문,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디귿 지문은 출제될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리을 지문 볼까요?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해서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다. 자, 그런데 이 공직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나 봐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환수할 수 있답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라도 환수할 수 있다가 아니고 환수하여야 하는 거죠. 따라서 리을 지문 틀렸죠. 자, 다음 여러분들 미음 봅니다. 자, 고위공직자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고위공직자 우리 경찰 중에서는 누구죠? 1번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2번 시도경찰청장이죠. 여러분 그것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고위공직자가 직위에 임용되거나 자, 그리고 임기를 개시하기 전 2년 이내에 민간 부분에서 업무 활동을 했다. 여러분, 임무를 개시하기 전 2년 이내인가요? 여러분, 좀 쎄하죠? 틀렸습니다. 임무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미음 지문 역시 틀린 지문이고 이하의 지문은 옳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니은, 리을, 미음. 여러분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에 이어서 여러분들 7번 문제 봅니다. 자, 7번 문제의 주제는 부패 방지 번익이법이죠.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보겠습니다. 1번. 여러분, 부패와 관련해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죠. 이때 신고할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위원회는 신고사항을 접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고된 접수사항은 며칠 이내에 완결 처리해야겠죠. 그러면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여러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까? 틀렸습니다.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고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원회가요 신고사항을 접수받으면 조사기관에 송부합니다. 자, 그래서 조사기관은 신고를 입첩 송부받은 날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60일 이내에 종결해야 돼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할 수 있고요.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연장사유, 연장기간 홍보해야 돼요. 따라서 2번 지문 역시 옳은 지문이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조사기간은요. 조사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죠. 따라서 3번 지문 역시
옳은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위원회가요,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자,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새로운 증거 자료 등이 제출되게 되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30일 이내에 할 수 있죠. 따라서 4번 지문 역시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7번 문제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된다. 그럼 이 문제는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특히 이 날짜 있죠. 며칠 이내, 며칠 이내. 그럼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의 주제를 볼까요?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이죠.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봅니다. 1번 봅니다. 여러분 1번을 보면 적극행정의 의의를 물어보죠. 자, 여러분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서의 적극행정은 전문성과 창의성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서는 창의성과 전문성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됩니까?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봅니다. 자, 여러분 감사관이 자, 이거죠, 여러분들. 공직자가요,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할 때 이 업무의 처리 과정, 처리 방법, 처리 기준, 법적 근거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함부로 처리하면 안 되고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된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전 컨설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사전 컨설팅은 감사관에게 신청했나 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감사관이 사전 컨설팅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러면 접수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예, 30일 이내에 통보해 줘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만 사전 컨설팅 관련 내용의 사안이 복잡하다 또는 신중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 이때에는 30일 이내에 처리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자, 그럼 여러분들 공직자가요, 사전 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해서 일했습니다. 그게 적극 행정이죠. 이럴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여러분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그래서 3번도 틀렸죠.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볼까요? 행정심판, 소송, 수사. 여러분 느낌 오시죠?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이다. 여러분 이 사안들은 사전 컨설팅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4번 지문 역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8번 문제는 적절한 것을 물어봤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9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 9번의 주제를 보면 보존주의 범죄, 실중주의 범죄 두 가지 범죄론이 나오네요.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물어보죠. 여러분, 고전주의 범죄 이론의 특징, 실증주의 범죄 이론의 특징,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1번 봅니다. 고전주의 범죄학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인간으로 전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의사 비결종론이죠. 실증주의 범죄학은 범죄자 개인의 자유의지보다는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악료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여러분, 1번 지문 옳은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여러분, 1번 지문 옳은 지문이죠. 맞죠, 여러분? 자, 여러분, 고전주의는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합니다. 따라서 의사 비결종론이고요. 실증주의 범죄학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합니다. 따라서 의사 결종론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고전주의 범죄학은 관심의 초점을 범죄인에게 두었다. 여러분, 고전주의 범죄학은 범죄 행위에 두었죠. 그리고 실증주의 범죄학이 범죄 행위가 아니라 범죄인에게 두었죠. 따라서 여러분들 2번 지문 틀린 지문이죠. 3번, 고전주의 범죄학은 친호 및 갱생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틀렸습니다. 억제 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에 영향을 끼쳤죠. 여러분, 3번 지문은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4번 지문도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가장 적절한 것, 정답은 1번이 되죠. 여러분, 이 문제는 고전주의, 실증주의, 범죄 이론의 대표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0번 봅니다. 여러분, 10번의 주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에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1번. 여러분, 1번의 핵심 용어는 지역 중심적 경찰활동이죠. 자, 여러분,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이 지역 중심적 경찰활동의 의의죠. 1번, 옳은 지문이죠. 2번의 핵심 용어는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입니다. 여러분,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요, 경찰이 지역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활동 측면에서는 무엇을 활용하냐? 바로 경찰의 전통적 경찰활동과 절차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번 지문에 해당하는 이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다소 과도기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경찰의 활동은 기존 경찰 자원을 재분배하고 전통적 경찰활동과 전통적 경찰 절차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따라서 이번 지문 역시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봅니다. 3번의 핵심 용어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죠. 이때 사람의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조, 분, 대, 평, 조사, 분석, 대응, 평가. 맞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평가 단계는 두 가지로 보면 되죠.
가정과 효과평가로 구분된다. 여러분, 이건 과거에도 한번 기출된 적이 있죠. 따라서 3번 지문 역시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4번을 보면 핵심 용어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을 물어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4번 지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보에 입각, 여러분 정보에 입각한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 아니라 4번은 정보에 기반한 정보 기반적 경찰활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주제는 어떻죠? 각 문제들의 주제가 전부 다 중요한 주제들에서만 나왔습니다. 질문들은 어떻죠? 기출 지문도 있고 기출을 변형한 것도 있고 처음 보는 지문들도 있죠. 그리고 나름 함정들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매 월마다 1회씩 무료로 적중 모의고사를 제 카페와 영철 공방에서 같이 운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1번 문제 봅니다. 자, 주제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물어보고요. 이때 범죄 피해자 구조에 대한 결정 절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즉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 출제는 되었었죠. 그런데 그동안에 출제된 지문을 보면 주로 의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 위주로 출제됐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 피해자 구조결정 절차는 아직까지는 출제된 적이 없어서 제가 한번 출제를 해본 겁니다. 1번 볼까요? 자, 부조금을 받으려고 한다. 여러분, 범죄 피해자면 국가를 상대로 부조금을 신청해서 부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어디에 신청한다? 지구심의회에 먼저 신청합니다. 1번 옳은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구심의회에 신청하는 거 있죠? 언제 신청하느냐? 자, 지구심의회에서 D가 낙하됐다. 그러면 여러분 신청인은 일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서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 이에 불복할 수 있죠. 불복하게 되면 여러분들 본부심의회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일주일 이내에 틀렸습니다. 2주일 이내에. 자, 3번. 자, 그러면 여러분 재심 신청을 받게 되면 지구심의회는요. 일주일 이내에 자기가 처음에 결정했던 관련 서류들 있죠. 그거 본부심의회에 송부합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부심의회가 신청을 받게 되면요. 4주일 이내에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건
범죄 피해자 보호법, 부조금 지급 신청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결정 절차 나올 가능성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2번입니다. 자, 12번의 주제는 경찰 인권보호규칙이죠. 자, 근데 여러분 경찰 인권보호규칙이 1월 달에 여러분들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 내용 꼭 확인하시고 이 문제에서는 경찰 인권 교육을 물어보네요. 자,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봅니다. 자, 기획입니다. 여러분, 기획을 보면 인권 교육 종합계획 나오죠. 여러분, 인권 교육 종합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3년 단위 아니죠? 기획 틀렸죠. 5년 단위 아니죠? 3년 단위로 하죠. 3년 단위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찰청장은 3년 단위로 인권교육 종합계획. 그러면 경찰관서의 장은요, 이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반영해서 종합계획이 아니라 그냥 인권교육계획. 이건 여러분들 내년에 하죠. 따라서 니은 지문, 옳은 지문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디귿 보면 인권교육 시간을 물어봅니다. 볼까요? 신규 임용 예정 경찰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중앙경찰학교 가면 여러분들 5시간 이상 교육받습니다. 아, 교육기관에 입교한 경찰관. 여러분, 이 사람들은 현직이고요. 현직에서 직무교육 받으러 가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따라서 디귿 지문,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리을을 보면 여러분 이 리을이요. 신규 추가된 내용입니다. 경찰 인권교육 협의회. 여러분 경찰 인권교육 협의회. 경찰청의 구조. 리을 온. 자, 그러면 이 경찰 인권교육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협의회장 포함해서 10명 이상, 20명 이하. 여기까지는 맞고요. 인권교육협의회 협의회장은 경찰청장으로 한다. 여러분 이거 틀렸습니다. 인권교육협의회 회장은 경찰청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 인권보호 담당관이 됩니다. 따라서 12번.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이 옳은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난이도 3입니다. 그리고 인권 보육과 관련된 거 아직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인권보호규칙 문제에서 인권교육 물어볼 가능성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숙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3번 보겠습니다. 13번. 한국경찰의 역사와 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네. 1번 봅니다. 1894년 한성부에 1894년 한성부에 경무청을 신설했다. 이거 맞죠? 그래서 관할은 한성부 내만 관할했죠. 그래서 경찰 사무 모두
감당하도록 했죠. 자, 그리고 경무청의 장은 경무사장. 이 경무사가 한 성부 내에 일체의 경찰 사무와 감옥 사무를 통과했죠. 1번 지문, 옳은 지문이죠. 2번 봅니다. 1919년 3.1운동, 일제강점기 시대죠. 자, 헌병경찰 제도에서 보통경찰 제도로 전환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헌병경찰 제도 일때는 여러분들 조선총독부 경무총관부였죠. 이게 폐지되고 특수했죠. 조선총독부 경무국으로 바뀌었죠. 이해됐나요? 그리고 이때 경무국은 전국 관할이었죠. 따라서 2번 지문 역시 옳은 지문이죠. 3번 봅니다. 여러분 3번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의 역할이죠. 그 중에서 상해 임시정부.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는 연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연통제를 통해서 국 내의 각 도 단위에 지방행정기관인 도판부를 설치했고요. 도판부 산하에 경찰기구로 경무청을 두었다. 그럼 경무청을 두었나요? 경무사를 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4번 미군정식입니다. 여러분 미군정 시기에는 각종 치안입법을 정비 폐지했죠. 그래서 1945년에 그리고 1948년에 각각 폐지를 했는데 1945년에는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소법을 1차적으로 폐지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948년에 보안법을 폐지했죠. 여러분 이 4번 지문 있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출제 가능성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4번 봅니다. 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물어봅니다. 1번 최초의 제복경찰인 텍사스, 최초의 주경찰인 보스턴. 여러분 미국 최초의 제복경찰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텍사스 레인저인가요? 여러분 최초의 제복경찰은 보스턴이죠. 그리고 최초의 주경찰이 텍사스죠.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1번 틀렸죠. 2번 오거스트 볼모에를 이어받은 윌슨이죠. 윌슨이 2인 순찰제 주장했나요? 1인 순찰제 주장했죠. 따라서 틀렸죠. 3번 미국 정부는 실질적 치안 유지는 주경찰이 행사한다. 여러분 실질적인 치안활동 치안 유지는요. 주경찰이 아니고요. 지방경찰에 해당하는 도시경찰이 아니다. 3번 틀렸죠. 위커샴 위원회. 여러분 위커샴 위원회는 경찰의 전문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결정을 주장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5번. 여러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물어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네요. 1번 위임명령, 집행명령 모두 법규명령.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임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죠.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없고 단순한 절차, 형식만을 정할 수 있을 뿐이죠. 따라서 1번 옳은 질문이죠. 2번 봅니다. 여러분, 법에, 옛날 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네요. 그런데 사후에 법 개정을 해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됐네요. 이때 소급해서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소급 안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 소급이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죠. 여러분 이거 판례입니다. 판례를 함정화해서 냈죠.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3번과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6번 봅니다. 국자법상 주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자, 여러분 1번을 보니까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에서 임용할 때 임용 자격을 물어봅니다. 임용 자격 중에 대학 교수님들 물어봅니다. 법률학, 행정학 또는 경찰학. 자, 조교수 10년 이상. 여러분 이거 옳은 지문인가요? 틀린 지문인가요? 틀렸죠. 1번이 적절하지 않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암기팁 가르쳐 드렸죠? 법, 경, 조 10년 이상. 법률학, 경찰학, 조교수 10년 이상.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행정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것은 정답 1번이 됩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7번 볼까요? 자, 국자법상 국가경찰위원회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두 개를 물어보는 공통문제고 여기서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모두 몇 개인가? 여러분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죠. 디귿, 국경이든 자경이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되죠. 기읍, 오른집, 니은. 여러분 니은은 위원회의 신문보장입니다. 국경이든 자경이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습니다. 디귿, 위원, 권력사유죠. 정치적 성격, 정당, 선거, 3년이 지나지 않은 점. 이것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죠. 자, 정당, 리을 보면 선거. 이것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죠. 다음 여러분들, 경, 검, 구, 군. 3년이 지나지 않은 점. 이것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비읍 볼까요?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건 국가경찰위원회만 적용되죠.
비읍은 틀렸죠. 시읍,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이상임, 1명의 위원은 상임.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겁니까? 국가경찰위원회죠. 비읍과 시읒이 틀렸네요. 그런데 문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물어봤으니까 기읍, 니은, 디귿, 리을, 미음 4번 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8번 문제는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8번 봅니다. 경찰 공무원의 임용을 물어봅니다. 자, 그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1번 봅니다. 경찰 공무원 임용자,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이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그 임용일자는 소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임용일자가 누구는 소급되고 누구는 소급되지 않으면 법률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급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다음 날에 여러분들 면직된 것으로 보죠. 1번 질문, 옳은 질문이죠. 2번, 통경 이상 경찰 공무원의 임용 절차네요. 경찰청장 추천, 행안부 장관 제청, 국무총리 경류,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음, 경정 이하의 경찰 공무원. 여러분,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임명하죠. 자, 다만 여러분들 이 2번 질문은요. 각각의 원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외적인 임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3번 질문, 옳은 질문이죠. 4번, 3번.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자, 볼까요?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보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경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뭔가 쎄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보직할 때에는 자경위에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동의 아닙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3번이 되죠. 자, 4번은 여러분들 기출이 많이 되었던 질문입니다.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 채용한다.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킨다. 미리 경찰청장 승인 받아야 하죠. 따라서 19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0번 볼까요? 경찰 공무원의 징계 책임 물어보기. 적절한 것을 물어보기. 1번 봅니다. 여러분,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가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가 중징계네요. 그래서 이 중징계 의결 통지를 받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후속 조치,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이 중징계 제청해달라고
해야죠. 1번 옳은 질문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경징계, 징계 의결 통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경징계는요. 감봉 견책이죠. 이건 임용권자 찾아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5일 이내에 경징계 그냥 집행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1번은 옳고요. 2번.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 훈장, 포상, 국무총리 이상 표창. 맞죠?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 표창을 인정해준다. 경정 이하인가요? 경감 이하죠. 2번 틀렸죠. 3번. 경정 이상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통경 이상을 장으로 하는. 여러분, 경정 이상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통경 이상을 장으로 하는 경찰입니다. 여기서는 소속 경사 이하를 징계심의 의결합니다. O입니까? X입니까? 소속 경위 이하죠. 그러면 소속 경사 이하는요. 의무경찰대 등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서 소속 경사 이하를 징계심의 의결합니다. 3번도 틀렸죠. 4번 볼까요? 여러분, 징계 사유가 성폭력범죄네. 이 사건으로 징계위원회 구성하여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원장 포함인가요?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 1 이상이 포함된다. 4번도 틀렸죠. 따라서 20번 문제. 적절한 건 물어봤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2025년 2월 서진호 경찰학 적중 모의고사 매월 1회씩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첫째, 모두 중요한 주제입니다. 둘째, 기출을 기반으로 함정 지문을 많이 만들었고 그동안 출제되지 않은 지문에서 그나마 중요한 것들을 일부 가져왔죠. 여러분, 제가 만들었지만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판단돼요. 여러분들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꼭 틀리지 말고 여러분들 모두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20번 문제까지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21번 문제부터 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10분 정도 조금 쉬고 담배 한 대 피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21번 문제부터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